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4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178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 또 127번째 나라로 우리들이 가고 싶은, 하나가 되고 싶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세 번째 이야기로 북녘의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먼저 아름다운 우리 산하에서 조선의 풍광을 소개한 시 두 편을 소개합니다. 장수산에서 저절로 마음 깨끗 몸 건강, 멸악산맥 남서로 달려 황해도 재령에 우뚝 솟은 아름답다 귀암 전리 747m 그대여. 원래는 꿩이 많아 치악산 전란의 난민 은신처, 맑은 공기 맑은 물 생명을 보호하니 장수산 되었네. 북으로 재경강 내어 대동강 되고 남으로 예성강 내어 한강이 되어 서해에서 서로 만나 하나가 된다. 보적봉, 보장봉, 관봉에서 뻗은 새줄기 단층곡, 그 사이 새 계곡, 12계곡, 벽암계곡, 장수산성 계곡, 벽암계, 수양폭, 천장암, 성문, 하금강, 그리고 산성, 묘음사, 채진암, 볼거리 끝이 없고 봄, 백화가 천자만홍이요 여름 무수한 폭포소리,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만봉의 백설이 덮여 황해 금강이라 중국의 시묵객도 발길이 잦다. 아찔하다 절벽에 매달린 현암이여 이암대사 두 눈 감고 금감경 없는다. 세신폭포 우리의 마음 깨끗게 하고 약수폭포 우리의 육체 건강케 한다. 장수산이다. 대동강에서 하나 되어 흐른다. 낙민산맥 2118m 고지에서 발원하여 평남지방 고루 적시고 천리를 달려 평양을 휘 감는다. 산지 그릉지 기름진 평화에 풍부한 지하자원에 구석기 전부터 한민족 터를 잡았다. 열수, 폐수, 왕성강은 옛 이름, 여러 물줄기 하나 되어 흐르니 대동강이라네. 대대로 길손에게 정취를, 젊은이에게 낭만을 풀어주노나. 울밀대 모란봉은 연인들의 놀이터, 부병루 영광정은 시인묵객 사교터, 능라도 양강도 두로섬 벽지도 그리고 복내도는 평양시민 소풍터. 시방 전리마운동 자력정생에 바쁜 형제들 1년에 한 번 가볼 수 있나. 그나마 남쪽 5천만은 꿈에 나아가고 대동강수 서해로 말없이 흘러 한강수 만나서 하나 되는데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 평강과 온달 잘 아시죠? 예, 제가 본 평강과 온달입니다. 온달님 혼자 가지 마오. 소녀는 평양성의 평강이라오. 평강이고 평양이고 나누냐 실소. 처녀귀신 묵은 여신은 저리 가시오. 소녀 아바마옵게 없어 일찍이 그대를 정해주었죠. 글꼭 묻는 내 못해요.
나무하기가 제격이요. 어느덧 서방님, 사서오경, 손자병법, 장쏘기, 활쏘기, 사만의 제일, 평원왕의 부마점지 세계의 으뜸이네. 온달이 예 있노라, 무제야 오너라, 나 제도 오너라. 아, 애달프다 아차산성. 장군님 이제 편히 쉬어요. 공주 울음에 온달이 움직인다. 나 이제 하늘에서 고구려를 돌보리다. 고구려 25대 왕인 평원왕 10년 서기 568년에 평양성 안악궁에 경사가 났다. 평원왕에게는 아들이 5명이나 있었지만 딸이 없었다. 평원왕은 사랑하는 왕비를 뚝쏙 빼닮은 예쁜 딸 하나를 얻어 애지중지 가르치며 재롱을 받고 싶었다. 왕비가 명산대처를 찾아 백일기도 드리기를 7차례나 하였지만 줄줄이 왕자만을 생산했다. 그런데 오늘 공주가 태어난 것이다. 왕은 공주를 평강이라고 이름 지었다. 왕은 물론 온 조정이 기쁨에 찼다. 왕은 국가에 대사면령을 내리고 공주를 얻은 기쁨을 만 백성들과 함께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공주가 까닭없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평원왕은 처음에는 그것도 예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났다. 한 번 울면 몇 시간이고 계속했다. 평원왕도 짜증이 났다. 그래서 왕은 너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묘양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 평강은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다. 다음 날도 평강이 울음을 터뜨리면 평강왕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평강은 무슨 말인지 알았다듯이 울음을 뚝 그치고 나있다. 평강의 별명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울보가 되었다. 울보공주야, 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평원왕은 이 말을 이제 평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묘양산 기슭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봉사 어머니와 함께 사는 온달이라는 바보 시골뜨기가 있었다. 그의 오두막집은 동네에서도 산속 깊이 상당히 들어간 윗단집이었다. 그는 산속에 들어가 뗄나무를 긁어모아 장태에 내다 팔아서 어머니를 근근히 봉양했다. 그러나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려 나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네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여 어머니를 섬겼다.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나이가 18살이 되어 어머니는 아들 장가를 보내고 싶었으나 가난백이 바보 온달에게 딸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의 걱정과 다르게 온달은 태평하였다. 그저 나무를 하며 어머니와 굶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늘 웃고 지냈다. 그래도 동네 아이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온달은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나무를 팔고 빈지게로 올 때는 아이들을 지게에 태워주기도 하며 애들과 놀기를 좋아했다. 평강의 까닭없는 울음은 5살이 되자 멈췄다. 그부터 평강은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12살이 됐을 때는 사서 삼경을 다 터득하고 14살이 됐을 때는 육도 삼량을 다 섭렵하였다. 고구려에서 누구에게도 학식이 드시지 않았다. 얼굴과 몸매 또한 사만의 으뜸이었다. 평원왕은 내심 왕자들을 제치고 자기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평강왕이 16살이 되자 평강왕은 고구려 제1의 명문가인 대부갓집 고씨 가문의 장남과 짝을 맺어주려 했다. 그러나 평강이 결혼하기를 한사코 마다했다. 오늘 또 평원왕과 왕비는 작심을 하고 평강에게 결혼 결심을 하라고 다그쳤다. 평강아, 오늘은 결심하거라. 부족할 것 없는 너희 짝이다. 아바마마, 저는 고총각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왜? 뭐가 부족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오라. 저에게는 이미 정해진 짝이 있지 않사옵니까? 뭐라고? 무슨 짝이? 아니, 아바마마께서 일찍이 정해진 저의 짝을 정녕 잊었단 말이옵니까? 아니, 내가 너의 짝을 언제 정해주었단 말이냐? 한 번만 소녀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고 수천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마마마도 같이 수없이 듣지 않사옵니까? 어마마마. 에야,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구나.
여보 중전, 내가 언제 저 아이의 짝을 정해주었다는 거요? 마마, 소첩도 모르는 일입니다. 공주야, 언제 부왕께서 너의 짝을 정해주었다는 것이냐? 속선이 말해보거라. 예, 아바마마, 어마마마. 소녀가 어릴 적 울 때마다 울부 평강아, 너 이 다음 바보 온달에 시집 보내겠다라고 아바마에게 저에게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 말을 정녕 잊으셨단 말입니까? 뭐라고? 소녀는 아바마마의 그 말을 들은 그때부터 바보 아우들한테 시집가는 것으로 알고 웃고 지냈사옵니다. 평강아, 그 말은 내가 하도 울어 장난삼아 한 말이란다. 공주야, 그렇단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바마마의 그 말은 저 앞날에 되었고 평양성의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평강아, 너는 이 나라 재료 총각과 결혼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느니라. 공주야, 아바마의 말을 명심하거라. 평강아, 지금 북쪽의 수나라는 우린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남쪽의 신라는 우리 형제국인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까지 지출하여 우리를 넘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리 고구려는 너의 지혜와 경륜이 절대로 필요한 때이다. 더 이상 이 애비의 어릴 적 농담을 갖고 왈가할 것이 아니니라. 공주냐, 아바마의 말을 명심하거라. 평강아, 한 달 후 단오날에 고씨와 결혼을 하거라. 내일 어명을 조정해 내릴 것이다. 아바마마, 소녀는 아바마마의 옛날 말씀을 따를 것이오니 지금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내 딸이 아니니 궁전에서 나가거라. 공주야, 어서 아바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명을 받들거라. 공주야.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 짝은 아바마마가 정해준 온달이옵니다. 듣기 싫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니라. 공주야, 어서 아바마마께 용서를 빌어라. 듣기 싫소. 아바마마. 평안한 화를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방을 나갔다. 왕후는 평안공주 마음을 바꾸려고 달렸지만 평안공주는 옷가지를 몇 개 챙겨 보따리를 하나 갖고 궁을 떠나려 방문을 열었다. 왕후는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으나 평안공주가 나가니 황급히 보석 몇 개를 챙겨서 상자에 담아 공주에게 주었다. 궁을 나선 평강공주는 묘향산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며칠 후 겨우 묘향산 비로봉이 멀리 보이는 산속 마을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바보 온달이나 집을 아는 이는 없었다. 묘향산 기슭을 사흘째 헤매고 나서야 바보 온달의 집을 가르쳐준 사람을 만났다. 가르쳐준 산속길을 한참 가다가 드디어 온달처럼 보이는 한 청년을 만났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행색이나 나무찌개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온달임이 분명하였다. 여보세요, 총각님, 온달님이시죠? 온달님이 맞으시죠? 아, 제가 바보 온달이 없지요마는? 온달님 드디어 만났군요. 뭐라고요? 우선 인사를 받으셔요. 아, 저는 바로 바보 온달이지요만 사람을 잘못 보고 갔구만요. 아니에요. 소녀는 온달님을 찾아서 평양성에서 물어 왔답니다. 아니요. 다 당신은 귀신이거나 백년 묵은 여시가 지지를 흘리려고 그러시지요? 아니에요. 어서 집으로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귀신이든 여시든 아니든 썩 돌아가시오. 아니에요. 같이 집으로 가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요. 따라오지 마시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단께요? 아니에요. 소녀는 온달님과 결혼하여 같이 살려고 왔어요. 그렇게 빨리 뛰어가지 마세요. 함께 가요. 따라오지 마시오. 저는 나무만 했지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단께요. 산신님이 다 안단께요. 놀란 온달은 지고 있던 나무도 지게도 다 버리고 자기 오도방지로 지도 보지 않고 내달렸다. 평강공주는 헉헉대며 그 뒤를 따랐지만 둘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집에 당도한 온달은 허겁지겁 사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엄니 무서워요. 처녀 귀신이 저를 쫓아와요. 자가 왜 난리다냐? 애야 무슨 일이냐? 처녀 귀신이 쫓아온단께요? 빨리 방문을 닫지라오. 여보세요, 온달님, 방문을 열어주세요. 어메, 처녀 귀신이 여기까지 쫓아와 버렸네. 엄니 어떡하지요? 애야 정신 차려라. 호랭이 굴속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단께? 그 누구요? 어머님 우선 방문을 열어주시고 절 받으세요. 애미라고? 난 내 평생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온달님하고 결혼하여 같이 살려고 평양성에서 온 평강이옵니다. 절 받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가? 낮은 소리로 엄니 백년 묵은 여신 함께? 무엇이? 그래 여시구나. 여신님 우리 불쌍한 온달을 잡아먹지 말고 대신 나를 잡아가시오. 쟤는 3대 독자로 20살이 넘었어도 아직 장기도 못 간 불쌍한 수청각이요 여신님. 어머님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평양성의 평강왕의 외동딸 평강공주입니다. 보시라고? 공주님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바마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온달님하고 결혼하라고 정해주셨어요. 헤이고 시상에 나라님이 이게 무슨 일이란가? 어머마마도 허락하시어 이렇게 금은보화도 싸주셨잖아요. 어서 절 받으시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정성껏 모시겠어요. 여신님, 우리 공주님, 나라님이 장난을 하신 말씀 같은 게 어서 자리를 떠나 궁으로 돌아가시오. 이곳은 공주님이 가실 것이 못 된단께로 먹을 게 또 없고 잘 것도 없구만이랑요. 어머님 진정이에요. 어서 절 받으세요. 이게 시상에 무슨 일이란가? 에피 보여야 무슨 일인지 알지. 이제 온달님도 제절 받으세요. 어머니 온달님 제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제가 일을 다 할 테니 온달 서방님은 오늘부터 글거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저랑 같이 해요. 저는 산속에 들어가 나무가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날부터 평강공주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밥이고 설거지고 빨래고 혼자 다 하였다. 그리고 하늘천 따지부터 온달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온달이었지만은 닷새가 지나고부터는 호롱불을 켜고 밤늦도록 그리고 새벽이면 평강공주와 같이 일어나 공부하는 재미를 붙였다. 온달이 나무로 하러 가지 않고 평강공주가 가져온 보석 한 가지를 팔아 쌀, 호롱 그리고 지필묵 등을 사왔으면 물론이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니 온달이 글을 깨우치고 1년이 지나니 사기서 오경을 외우고 있었다. 해가 바뀌자 평강은 남은 보석 천부를 온달에게 주면서 장터에서 제일 좋은 말 한 필과 대장장에게 부탁하여 칼과 창, 활 그리고 방패를 하나씩 주문하라고 부탁하였다. 활과 창에 도착한 날부터 온달은 창 검술과 말타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3년이 지나자 온달의 공부는 이제 육도 삼력과 손자병법 등을 다 통달하고 무술에도 경지에 이르렀다. 매 3월 3일은 대무신앙 이래 고구려에서 가장 큰 사냥대회를 개최하는 날이다. 왕이 친히 참가해 무술이 뛰어난 자는 군관으로 선발하기도 하는 행사이다. 평원왕 19년 서기 577년 사냥대회에서 평강공주의 권유로 온달도 참여했다. 온달 이날 큰 호랑이 한 마리와 곰, 독수리를 잡아 단연 1등을 차지했다. 평원왕은 그를 불렀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집안 출신이고? 예, 저는 묘향산 기슭에 대대로 나무파를 하는 온달이옵니다. 뭐시 온달이라고? 그 바보 온달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럼 결혼했더냐? 그렇다면 아내 이름은? 예, 평양성에서 온 평강이라 합니다. 뭐? 평강? 평강이 살아있더란 말이냐? 예, 그러합니다. 저는 한낱 바보로 무지깽이였으나 아내에게 그림이여 무술을 다 배웠습니다. 오, 평강이? 내 딸 평강이? 여봐라, 온달을 대형에 봉하고 평강을 안하극 옆 대골로 이삿도록 하여라. 온달은 부마로 인정받아 평강공주와 함께 평양성으로 이사했다. 봉사 어머니도 물론 같이 이사했다. 평원왕은 조정의 대소사를 온달에게 물어 행하였다. 마침 북주의 무제가 10만 대병을 이끌고 고구려 북방 요동으로 침입해 왔다. 고구려 조정은 술렁거렸다. 이에 온달이 자청하여 평서 대장군이 되어 3만 명을 이끌고 출병하였다. 온달한 신출교만한 지략과 용병술로 무제의 10만 대군을 단 3차례의 전투에서 격파하였다. 무제는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패퇴하였다. 평원왕은 온달을 더욱 심하여 국방 정권은 물론 대소사를 온달 장군에게 맡겼다. 평원왕 32년에 왕이 노안으로 서거하고 태자 원이 즉위하니 고구려 26대 영영왕이며 평강공주의 큰오빠였다.
고구려 정권 교체를 틈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군이 고구려를 침략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다. 이에 온달은 남서 대장군이 되어 신라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한강 유역으로 출병하였다. 전투 신라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승리하였으나 패퇴하는 신라군의 독화살을 맞고 온달이 쓰러졌다. 고구려군이 간신히 온달을 진지로 옮긴 후 진료했으나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다.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소식을 전해들은 평강공주가 평양에서 급히 달려왔다. 장군님, 이제 이승의 한을 푸소서. 이제 남은 영양왕과 온 백성이 힘을 합쳐 우리 고구려를 지키겠으니 장군님은 저희를 저승해서 응원하소서. 그제야 온달의 관이 움직였다. 영양은 온달의 장례를 왕에 준하여 거행토록 하고 자신이 친히 제문을 읽어 온달의 명복을 빌었다. 고구려 온 백성도 온달의 명복을 빌었다. 거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금강산과 백두산 다 다녀오셨죠? 언제 남북이 하나 되어 자유로이 북녘 땅을 가게 될까요? 그날이 빨리 되리라 믿고 열심히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179차 방송으로 128번째 국가인 유럽의 반짝이는 사파이어 룩셈부르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